이번 시간에는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로 영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작년 합계 출산율은 1.55명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훨씬 더 높은데도 영국은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라고 하면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보면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영국의 높은 출산율 역시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가정장육을 지향하면서 국가의 최소 개입을 주장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아 사망률과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가족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된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1997년에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교육계의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노동당은 교육이 최대의 경제정책이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에 대한 개혁과 지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노동당 정부는 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고 학교 평가를 강화했고요. 학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주관하는 성취도 검사를 도입하였습니다. 국가의 강력한 의지로 교육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유아교육에서도 사회복지 분야로 분리되었던 보육 서비스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유아교육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두면서 유보 통합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수준 유아교육 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예산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학교 전용 보조금을 받아서 각 유아교육기관에 전달하는 식으로 집행되고 있고요. 저소득층 가정의 3, 4세 유아를 위한 유아특별지원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영국은 유아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공공지출이 많은 거죠. 공적자금 투입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초교육,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만 4세에게 시행하던 무상교육이 1999년부터는 만 3세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3, 4세 유아의 주당 교육시간이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되었고요. 만 5세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아교육기관은 형태가 다양합니다. 먼저 공립유아학교가 있고요. 우리나라 병설 유치원과 같이 초등학교에 있는 유아학급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공동육아와 같이 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놀이반이 있고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센터, 종일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만 5세는 초등학교 안에 있는 초등학교 준비반에 다닙니다. 이렇게 기관 형태가 다양한 만큼 그 수준에서도 차이가 큰데요. 대체로 공립기관이 사립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 양성 체계의 경우 영국의 모든 교사는 교사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유아교사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 유아학교, 초등학교에 있는 유아학급, 초등학교 준비반에 있는 교사는 모두 교사 자격 인증을 받은 교사인 겁니다. 교사 자격 인증 과정은 학사 이상의 학력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아교사 최소 학력이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영국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인 프랑스와 스웨덴, 영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유아교육 선진국으로 불린다는 거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재정적 지원입니다. 유아 한 명당 투입하는 공적자금의 비율이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습니다. 인적, 물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특히 프랑스와 스웨덴은 공립 비율이 높아서 교육 예산 대부분이 교사 급여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사 수가 많고 교사대 유아 비율이 낮아서 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거죠. 또 새나라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교사 양성 과정이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하다는 겁니다. 많은 학점을 취득하고 교사로서 충분한 역량을 기른 다음에 교사로 채용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교육부 중심의 유보 통합을 통해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실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과 돌봄이 구분되어서 서로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다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부가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식으로 유보 통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단순 돌봄으로 머무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국가가 확실하게 영유아의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교육부 중심으로 유보 통합이 이루어져서 국가가 확실하게 영유아의 교육을 책임지니까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아무리 많은 양육 수당을 주어도 자녀 교육의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지워지면 누구도 선뜻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확실하게 영유아의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천문학적 액수를 쏟아부어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산 축하금이나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